마이크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경정님 다시 하겠습니다. 제 마이크 이 소리가 마이크 볼륨을 끄고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창국TV 2023년 6월 19일 5월 5일 우리 쾌명 쾌식 쾌동으로 단련된 소중한 우리 창국TV 가족분들의 몸 육회 삼계 통쾌로 오늘 방송 심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마이크가 꺼져 있었잖아요. 예, 존경하는 우리 문경지연님. 우리 문경지연님 우리 큰형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방송 시작 10분 전에 12분 전에 들어오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식 큰형님 역시 큰형님답습니다. 큰형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나르바님 반갑고요. 석양노을님, 예, 우리 준방님, 하세네님, 라기에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6월 17일 토요일날 집회 제가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느라고 좀 많이 좀 피곤도 하고 또 그날 더웠잖아요. 우리 문경지교님이나 우리 이정식 큰형님이나 그렇죠? 아마 촛불 집회에 참석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국TV 가족분들도 중에 많은 분들이 인천 부평역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촛불 집회하고 인천 그 소래포구 여기서 좀 할 말이 좀 저도 좀 많이 좀 있고요. 하여간에 오늘 서울 경기 낮 최고 기온이 그렇죠? 물론 우리 이정식 큰형님 계신 거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문경님이 계신 곳도 마찬가지고 오늘 서울 경기 34도까지 올라갔어요. 무덥습니다. 한적이 이럴 때 건강에 탈나면 안 되거든요. 지쳐있는 우리 소중한 창국TV 가족분들 지쳐있는 속에서 더위까지 잡수면 큰일 납니다. 다 드셔도 되는데 더위는 잡수면 안 돼요. 그렇죠? 지치지만은 힘을 내서 그렇죠? 우린 저력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육회 삼회 통쾌하게 그죠? 월요일이라는 월요병이라는 이름을 싹 날릴 정도로 창국TV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문균이 마이크 온 했어요. 들리죠, 목소리? 그죠?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다 나옵니다. 목소리 좀 나오고 있죠? 우리 그 직원들 체크해 주세요. 예, 나오고 있죠? 예,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아까 제가 그 마이크를 승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오늘 창국TV 시사 정론 쇼 오늘의 시사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은 북한 위성 정찰 위성 있잖아요. 우리가 군 당국이 평택항으로 이전을 했고 잔해 금요일날 기사를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북 정찰 위성 발사 실패에 가장 엄중한 결함 이래가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딸리 워딩은 없었는데 많은 질책을 했다 그럽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한 만리경 1호의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규정하고 추가 발사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쏘아올릴 것 같아요. 대남 대미 업무를 맡았던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자, 이거는 바로 또 이제 이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같은 경우가 그래도 김정은한테 신임을 끝까지 안 잃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북한이 지난 16일부터 3일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진행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위성 발사 준비 사업을 추진한 책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 여기 전원회의에서 이렇게 한번 공개적으로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바로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숙청 내지는 여러 가지 노동 교화형.
북한 체제가 그래요. 체제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요번에 그 발사의 그 부분에서 조만간 다시 발사를 한다. 요 부분이 나왔잖아요.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있잖아요. 지금 일본 자체가 지금 방사능 폐수 시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맞춰서 일본에 대한 경고의 의미, 북한이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자기가 자신들이 그 실패한 이런 자존심 회복의 차원에서도 조만간에 발사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7월달 중으로 아마 발사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 내피셜입니다, 여러분. 예,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뉴스 보시고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그 축구 국가대표 외국 선수는 처음 축구계 사정 태풍, 중국도 손준호 구속 주목. 가구금 상태에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자, 부패가 만연한 중국 축구계가 고강도 사정의 된소리를 맡고 있는 가운데 현지 매체들과 네티즌 등등도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의 구속 수사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손준호 구속 그래가지고요, 무슨 기사인가 무슨 내용인가 이쪽 봤거든요. 관영 매체 황구15 등 현지 매체들은 오늘입니다. 19일 형사 구리 후 임시 구속 상태였던 손준호 산둥 타이산의 구속 수사 전환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1992년생인 손준호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출전해 한국 우승에 일조했고, 작년 카타르 월드컵에도 출전했으며 2020년 K리그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뒤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산둥 타이산으로 이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중국 당국은 아직 손준호의 구속수사 전환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손준호의 형사 구류 직후인 지난달 16일 그가 비국가 공무원 수뢰 혐의로 라오닝성 공항기관에 구금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중국은 법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골자는 그거예요. 외국인 선수, 축구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국가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해당 손준호 선수가 뛰고 있는, 그렇죠, 중국의 이 축구팀에 여러 가지 또 유명한 축구 선수고 잘하고 있고 해서 라비 아닌 로비 아니면 대접 아닌 대접 이런 부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국가 공무원이 아닌데 불구하고 뇌물수수 혐의, 이 부분으로 얼마 전까지 임시 구속 상태에 있는 부분을 정식으로 구속을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중국이 이런 부분에서는 가만히 놔뒀다가, 그렇죠, 사정의 칼날을 숙청의 대상의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축구계, 체육계 쪽으로 좀 움직여진 거거든요.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그럽니다. 근데 왜 유독 외국인들 많잖아요. 중국 축구팀이고, 체육계에. 근데 유독 손준호 선수를 찍어가지고, 그렇죠? 외국인 선수는 처음입니다. 손준호 선수가. 구속까지 좀 시킨 상황에서. 본보기죠. 응? 그죠? 우리가 현 윤석열 정권이 중국에 취하고 있는, 그죠? 그 태도와 외교와 그거에 자그마한 상황이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조전이죠. 그렇죠? 중국이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나라의 현 정부에, 그죠, 보복을 하려 그러면 지금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안 사주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데미지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이 쌓인 속에 엎어져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서리까지 쫙 맞고. 우리나라 상황이 중국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축구팀에도 아까 우리 손준호 선수가 있는 축구팀에도 외국인 선수들이 손준호 말고라도 7명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응? 근데 유독불 왜 손준호 선수한테만 우리나라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7575 파랑새님 들어오셨습니다. 파랑새님, 그저께 그 토요일날 그 무더운 날씨에 집회 오셨습니까? 그때 그 금요일 방송 댓글을 보니까 참석하신다라고 했는데 많이 더웠을 텐데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파랑새님. 예, 아유 참 존경스럽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유, 우리 이정식 큰형님 어찌나 인사성이 밝으신지. 하여튼 제태돈 스님하고 사랑만 나오면 그냥 아이고 댓글이 그냥 빛이 나요 그냥. 너무 반가워요. 우리 이정식 큰형님이 댓글 이거 딱 하면은 진짜 이 마음이 이정식 큰형님의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제태돈 스님 너무 반가워요. 진짜 반가운 거야. 2일 동안 못 뱉더만 더 반가워요. 예, 우리 큰형님의 마음입니다. 예, 우리 파랑새님, 우리 존경하는 문경지 의원님, 이정식 큰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집회 참석했다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오늘도 날씨가 많이 묻었거든요. 건강들 진짜 신경 쓰시고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창국TV 가족분들은 진짜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각자 도생의 시대에, 그렇죠? 예. 내 몸 내가 아프면은 나만 손해고, 그렇죠? 지금의 이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일층 다시 한번 다 잡고 고토를 다 잡고, 그죠? 신발끈을 한번 동여매고, 그렇죠? 가일층 월요일에 시작입니다. 이번 주에, 그렇죠? 마음을 다 잡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자, 손준호 선수 중국이 지금 구속까지 지금, 그렇죠? 지금 임시 구속 상태에서 우리나라 외국 선수는 처음으로 손준호 우리 국가대표가 지금 공안당국에, 중국 공안당국에 구속이 됐다라는 오늘의 시사 내용이었고요. 자, 창구TV의 오늘의 시사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부산 돌려차기 놈, 그러죠? 이거 뭐 당정, 여기 당정은 듣기도 싫은 기죠? 국짐당하고 용산이에요. 정부 묻지마 폭력 범죄도 신상 정보 공개 특별법 제정 추진 요래가지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 아동 성범죄 등 대상 피의자 피고인으로 공개 대상 확대 30일 이내 모습 공개 머그샷 근거 규정도 포함. 자,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에? 죄를 짓고서 그 신상 공개하는 데 있어서 뭐 정보 개인 정보 유출이다 뭐다 해가지고 옛날 그 정유진이, 그죠? 머리 이렇게 풀어헤치고 해가지고 코빼기도 안 보였잖아요. 그죠? 자기 남편 살해하고 제주도 하고 목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그 얼굴이 안 나왔잖아요. 못 봤잖아요. 언론상에서는. 응? 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흉악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범죄, 아동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양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니, 방사능 폐수가 일본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있잖아요. 해양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호 원내대표, 한덕수, 한동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요 머그샷 제도 추진하는 거 요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예전에 그 이승만이가 그 저기 프란체스카 미국인이었잖아요. 영부인 최초의 그 부분도 있었지만은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기붕 있잖아요. 그 당시 실세 그 이기붕이 나중에는 그 이강석이라는 자기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한테 저기 그 이기붕 그다음에 누굽니까 자기 부인 동생 이래가지고 저기 이강석이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남동생 그다음에 지 해가지고 권총으로 자살 마무리하잖아요. 그렇죠. 이강석이가 저기 이승만이 양자로 달래고 양자로 갔었어요. 응? 이기붕 아들. 근데 이강석의 그 부분이 크니까 사람이 그 당시에 50년대 그때에 이강석을 사칭해가지고 그 많은 저기 처녀들을 그렇죠? 처녀들 농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판결문에서 판사가 그죠? 그 부분이 순결은 보여야 될 거지만은 법으로 지켜줘야 할 순결이 있고 아닌 순결이 있다라고 해가 중형을 때렸어요. 그죠? 그 이강석이다 대통령의 양아들 실세다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 헛가닥 넘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그 당시에 골빈 여자들이죠. 그죠? 너네들은 사칭해가지고 했던 이 부분을 순결을 잃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보호해야 할 순결이 있고 아닌 순결이 있다라고. 그렇죠? 아마 우리 문경지 형님이나 우리 이정식 형님이나 그 내용을 좀 아실 거예요. 50몇 명인가요? 농락을 했답니다. 50몇 명. 53명인가 57명인가. 그게 좀 갑자기 좀 생각이 났어요. 예. 자, 장국티가 뽑은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있죠? 저도 이거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기사를 접했는데 광주 전남 지역 김대중 재단 창립 대회 DJ 철학과 사상 계승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 창립 대회 요게 옛날에 그 아시죠? 동교동계 수장 건너가비가 그렇죠? 건너가비가 이거 저기 추진한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이 18일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어제 창립대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립대회에는 건너가비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임채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이용득 전 한국노총위원장, 김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이 재단 부의장과 삼남 김홍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도 있고 왜 유독불 광주 전남에서 또 김대중 재단을 왜 뭔 창립을 해요? 그죠? 모르십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업적과 그렇죠? 그 정신을 기르는 거 취지 좋아요. 근데 하필 이 시점에서 그렇죠? 하필 이 시점에서 응? 선거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장국팀 시장님들은 할 말을 합니다. 응? 할 말을 합니다. 자, 김대중이라는 전 대통령의 그 위협과 그 향수를 또 이용해서 광주 전남의 또 민심을 또 얻어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건너갑이나 그렇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여러분 아시잖아. 응? 워터멜론 아니에요. 수박들 아니에요. 응? 응? 언제적 건너갑 저기 재단 이사장입니까? 언제적입니까 도대체가. 그렇죠? 응? 왜 그 유독불 광주 전남에서만 아니 광주 전남만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립니까? 호남 분들 다 존경하고 하는 부분인데 왜 유독불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현명한 또 우리 강주 전남 많은 또 분들이 또 이런 부분을 다 아세요. 실제적인 이 주요한 갖고 있는 저희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죠? 어제 건노갑 재단 이사장을 포함해가지고 김대중, 그렇죠? 김대중 재단 을 창립을 했습니다. 예, 그 소식이고요. 뭐 이 정도 소식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죠. 뭐. 자, 장구TV가 뽑은 오늘의 시사 마지막 소식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장구TV의 평론에 좀 쭉 이어지는 다 내용에 포함인데 또 오늘 시사에서도 그죠? 많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다 보셨죠? 저도 영상에 편집을 부랴부랴 해가지고 올렸는데, 자, 이재명 우리 교섭단체 연설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선언. 아우,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딱 요거만 딱 꼭지에서 딱 뺐죠? 요 기레기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멋지시죠? 언제 불체포 선언 포기 안 했습니까? 그렇죠? 39명의 수박들이 찬성표를 쳐 던지고 하는 이 악조건 속에서도 그렇죠? 이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담을 입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죠? 이는 당초 민주당이 배포한 연설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자, 민주당 자체에서 이 연설문 자체 포함이 안 됐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죠? 이 대표가 마지막까지 고심하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메시지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우리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렇죠? 이 대표는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을 강도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셨죠? 힘있게 아주 강한 어투로 그니까 이 국짐의 몇몇 의원 이 조동아리 입에서 그냥 야유 비슷한 거 나온 거 들으셨죠? 연설하는 이재명 대표 연설은 중간중간에 그 씨발 주둥아리로 확 그냥, 그렇죠? 조동아리들은 정부를 민생과 경제, 정치, 외교 완전을 포기한 이른바 5% 정권, 국민 포기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경제 포기했죠? 정치 포기했죠? 외교 말아드시고 있죠? 안전 이미 포기했죠? 그죠? 민생, 현 정부에서는 민생이 국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특히 최근 급속한 생활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가 민생을 방치했다 비판했습니다. 또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와 대중국 무역 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보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놈의 어디까지 추락할 건지 지금. 그렇죠?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공판 중심주의 원칙은 어디로 가고, 맞았습니까 여러분? 구속과 기소를 남발되고 있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경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그죠?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오늘 그 연설문 시청해 보셨겠지만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하셨고, 그렇죠? 힘있는 어조였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12구 참사 이후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정부가 외교와 국민 안전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이거 오늘 들으셨죠?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입법 마련 등 서민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설문으로 저 이거 들으면서 진짜 야, 어디가 여당인지, 그렇죠? 어디가 야당인지 극명하게. 물론
이 정부가 출범하는 당시부터 작년부터 이런 부분 다 있었지만은 그렇죠. 자, 이거는 현대 여당인 국민의힘의 그 김기현 가감을 그 사람이 발표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재명 대표, 국회에서의 원내대표, 그렇죠? 교섭단체 연설, 힘있고, 어조있고, 결연한 의지를 엿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느낌이셨을 거예요. 그렇죠?